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5월 27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요 영상까지 찍고 나머지 연휴를 보내고자 합니다. 늘어만 가던 거래량이 꺾이는 것, 나만 심각하게 보는 건가? 22년과 23년이 닮는다면이라는 가정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 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거 변함없고요. 전세 월세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연말까지 이 추세로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또다시 다음 기회를 노려볼 분들이 더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주춤하게 만드는 것은 분양권 매도 물량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것, 전매 해제된 이후로 계속해서 늘어나 있고요. 전주 대비 3건 줄어들었어요. 3건. 자, 구별, 동별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이 조금 많이 늘었고 다른 쪽은 다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부산 아파트 거래량 117건, 오늘 조금 많이 거래 신고되긴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2242건, 이제 몇 건 신고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줄어드는 모습 22년도에 줄어드는 모습, 혹은 21년도에도 뭔가 조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연말로 가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22년 갈색선, 다시 대선 이후에 기대금을 안고 반짝했다가 재건축 같은 물건도 조금 거래되다가 거래량이 꺾여갔잖아요. 요게 좀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제 댓글에 뭐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그리 심하게 이야기하냐, 적었던 거래량 대비 많이 늘었지 않느냐, 이걸 보고 이야기해야지 여기에서 이쪽으로 꺾여 내려가는 거 왜 이걸 강조하느냐. 물론 여기서 특례 이후로 거래량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살펴봤었고 가격도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봤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을 볼 때죠. 지금 현재 몰두했기보다는 그 다음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어간다면 22년과 23년이 무척이나 닮을지도 모르겠다. 22년 같은 현상이 다시 일어난다면 가을에 전세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 다 지나고 상황 봐서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바라봅니다. 금요일 많은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현상도 좀 있지 싶어요. 야, 이제 신고 날짜 끝났다. 5월달 끝났다. 대체 공휴일 있고 이러면서 아직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하루 더 거래가 제법 이뤄지더라도 2200건대의 거래량이 예상됩니다. 전달보다 100건 정도 적은 거래량. 근데 요 흐름으로 보면요, 지금 2200 요 상태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많아봐야 2245건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같은 거래 일수로 보시면요, 지금 한 100건 이상 거래되더라도 한 1200건대 후반, 전달보다 더 적을 수 있어요. 2200건 아래쪽으로도 거래량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주간 거래량 상으로는 또 다시 또 상승 탄력을 살짝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 2250건, 5월의 거래량은 2250건 요 정도로 예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 올육도 SK뷰 88평형, 대형평형들 거래 여전히 잘 이뤄지고 있고요. 무려 한 25% 정도 상승하는 신고가를 보였는데, 요 가격이 2017년 가격입니다. 2017년, 18년 그 무렵의 가격이에요. 그때 대비 잘 나가는 곳은 100% 이상 상승하고 있죠. 해운대 지역들 100%. 만약 이 아파트가 지금 5, 6도가 아니고 해운도 쪽에 만약 있었던 아파트라면은 많이 상승했으면 신고가가 한 25억쯤 찍혔을 것이고, 조금 상승했으면은 한 60% 상승했는 한 6억 정도 플러스 되면 한 20억쯤, 상단 20억, 25억, 20억. 똑같은 값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입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또 이렇게 차이 나는 모습도 잠깐 확인했고요. 나머지 22%에서 25%, 한 28%, 평균이 28% 흐름, 요 흐름이 지금 부산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가격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억 7천까지 같은 것이 7억 9천. 물론 이 가격이 또 7억 초반까지 밀리거나 이랬다가 다시 반등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고, 보고 싶은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점 기준으로 다른 아파트하고 같이 키 맞추기로 상승하거나 했었다면은 같이 요 정도 모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하락했거나 대형 평형도 이런 거 지나치고 보더라도 25%, 15%. 가격은 굳이 대형 평형들 거래 많습니다. 이거 정말 지나고 나면 대형 평형 거래마저 뜸해지고 나면 제 거래량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또 그런 흐름 연이어서 나타날 것 같네요. 자, 25에서 30%요 평균을 내보면은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신고가 대단하네요 라고 요즘에도 가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연식, 이 고가가 그 이전 고가가 높게 형성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신고가, 이런 것도 뉴스거리가 되어서 신문에 한 번씩 언급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25에서 30% 크게 변함없고, 이게 정말 이제 뭐 10%, 20% 고점 대비 이런 날이 온다면 와, 사람들 많이 조급증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금매 다 나가세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했지만 계속 요런 거래들만 주로 이뤄지고, 이거 고점 대비 별로 안 떨어졌네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또 이전 가운데 가서 아파트 이름을 확인하고 연식을 확인해 보면 고점 못 찍은 아파트, 신축의 가격이 요렇구나, 5억에 살짝 넘어가구나, 약간 외곽 지역에 있거나 그러면 대구랑 요 가격은 약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완전 상급지에 위치하지 않은 다음에는 신축의 아파트 가격이 5억대 위에 요 가격대에 많이 머무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고점 대비 40%, 요게 대구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졌는 저층의 거래. 뭐 일견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근데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식이 조금씩 오래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약간 더 빠지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인근에 분양이 많았거나 이래서 가격이 덩달아 올랐던 것이 조금 더 많이 빠지게 나타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크게 뭐 잔잔한 내용들 다 살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 평형 거래 계속 중간중간 계속 섞여서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나머지 국평 가격 1광 4억 4천. 대형 평형들 계속 섞여 나옵니다. 4억 이상 거래도 대형 평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나머지 국평 가격은 평균적으로 28%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대형 평형들 계속 많이 섞여 나옵니다. 또 연식이 오래되면은 가격이 또 이렇게 됩니다. 평수가 높다, 연식이 오래되었다. 나중에 나라에서 이 많은 수많은 아파트들을 어떻게 다 구제해 줄지 모르겠어요. 정말 좀 먼 미래 이야기긴 하지만 2050년 인구 시뮬레이션 보면은 부산 인구가 대구 인구 마냥 지금 뭐 330만 수준에서 250만 수준으로 떨어지는데요. 아마 주택의 개수는 2인 가구가 다 살기에도 아마 넉넉할 그 정도의 아파트 개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물론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고, 야, 인구 이야기 좀 그만해라, 지겹다라고 하지만, 그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부작용 서서히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인구가 늘고 있는 인천, 인구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부산, 이렇게 대비해 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과거 한창 개발되던 시절 부산으로 인구가 모여들고 경남 지역은 일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비교해 보면은 뭐 몇십 년 전에는 뭐 가격 비슷했는 곳들도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냐 줄어드는 추세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가구 수가 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좀 부정적인 부분도 약간 생각해 보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부산도 관광지나 이런 쪽이 조금 더 비전은 있겠죠. 네, 나머지 가격들은 지나갈게요. 건당 거래 대금 대형 평형 몰렸던 달 올라가지만 이 달 5월달이 거래량도 조금 부족하고 건당 거래 대금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 특례 보금자리로는 하면 한 5억 정도 그냥 뭐 소득과 크게 무관하게 DSR처럼 엄격하진 않으니까요. 5억 정도는 땡길 수 있었던 시절. 아직까지 부산 오늘 5월 27일자인데요.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혹은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특례 보금자리는 얼마나 소진되었다라든지 이 부분까지 아직 발표가 안 되어 있어요. 5월 31일쯤에 제가 다시 한번 다뤄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22년과 23년이 닮는다면이라는 생각을 아마 제가 한 10번 이상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트 중에서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21년 신고가를 써나가던 현상, 지금 뭔가 대형이 정리되는 느낌. 또 요 모습 보시고 그래, 그때처럼 분위기가 그래, 21년에 한창 좋았을 때처럼 23년도 좋아질 거야,
이걸 보고 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전부 다 필요하신 내용들만 잘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11건 중에서 한 건에 신고가가 있었고요. 양정자이 얼마 전에 분양할 때 막 청약 경쟁률 뭐 40대 1 나오고 막 이랬었지만 뒤끝이 약간 좀 찝찝하게 끝났었는데요. 뭐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붙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들지는 않죠. 전세 거래량은 지금 요 주간 거래량 상으로 보면 800건대 이 신고율이 높았다. 요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정상 거래량 수준으로 나온다면 700건대의 거래량에서 600건대 4월달 대비 3월달 대비 4월달 대비 점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로 가고요. 제가 동그라미만 한번 쳐볼게요. 과거에 높았던 전세 가격과 지금 한 2억 정도 차이 나는 곳만 동그라미 쳐보면은 요 가장 큰 역습이 찾아오는 시기가 지금 서서히 찾아오고는 있지만 가장 큰 돈을 돌려줘야 되는 시기는 올 가을이에요. 올 가을.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가을까지. 제 댓글에도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금리 더 이상 안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왠지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아요. 영국 채권 시장이 작살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도 어디 한번 뭐 우리나라가 IMF를 겪건 어쨌든 간에 어디 약한 고리 하나를 작살내놓고 미국이 작살나지 않더라도 어느 나라 하나는 큰 타격을 받고 또 맞죠. 그렇게 또 엄청난 자본이 또 그렇게 무너진 곳을 또 수습해내면서 또 나중에 큰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제가 우리나라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단기적으로는 채권 수익률이 4% 이상 올라간다. 분명 무슨 혼란이 온다면 그런 시기가 온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뭐 연 4%, 물론 거기에다가 시세 차이까지 거두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고 투자를 하니까요. 그래서 뭐 4% 정도 수익을 아마 부동산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를 계속 살펴보고 관찰하고 있지만 나는 아파트를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살게 되는 일이 필요에 의해서 살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 한참 전부터 말씀드릴 거고,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아파트 안 살 거다, 여기 투자 안 할 거다, 난 집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못을 받고, 그래서 오히려 더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하락론을 부추겨 가지고 너의 재산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뭔가를 취해보고자 한다, 그런 욕심을 한다면 제가 당장이라도 접어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나중에 이 채권 쪽으로 해서 뭐 명예퇴직을 하건 뭘 하건 나중에 이걸로 그냥 노후를 대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된다. 건재해 나가야 된다. 성장률도 물론 떨어지는 시기로 가겠고 앞으로 금리는 더 낮아질 것이고 과거 일본의 그런 과정들 답습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경쟁 관계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부동산을 관찰하는 모습, 뭐 다른 경제나 이런 뭐 환율이나 이런 흐름들도, 채권이나 이런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에 있어서 이 큰 시장을 놓고는 또 생각해 보기 힘들겠기에 같이 관찰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 올해 그러고 보면 정말 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2천 수준이네요. 약간 오르락내리락도 약간 있지만 단 2억 2천만 원 수준에 다 걸쳐져 있네요. 그만큼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 상태에서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뒤늦게 따라 올라간다? 이런 경우 잘 없죠. 오히려 반대로 전세 가격이 주택의 부족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올리는 요런 현상들은 오히려 이전에 더 많이 목격해 왔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앞부분 설명이 길어서 좀 불필요한 얘기도 덧붙였나요? 네. 요런 차트 흐름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살펴보시면은 무엇 하나 사실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하고 만든 부분이니까요. 네,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